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요 인사혁신처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민간기업에서 35년 동안 최고의 인사 전문가로 활약하시다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면서 초대 혁신처장으로 임명되신 이근면 처장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아직 안 되셨죠? 11개월 됐습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19일입니다. 부처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이후에 뭐 관피아 좀 척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신설된 정부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와 같이 그렇죠. 신설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 처장 맡아달라는 전화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국무총리께 받았습니다. 네. 딱 받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이 시점에 내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하나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서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내 아이들의 나라를 위한 일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민간 기업에만 쭉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NGO 활동을 좀 했었고요. 어쩌면 좀 약간 난데없이 전화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교류는 있었습니다. 자문도 하시고. 예, 같은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제도와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민간과 어떻게 다르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정도였었고요. 네. 거기서 일을 한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렇게도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청년 백수를 지원하는 그런 NGO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우리 이근면 처장님을 좀 뵙고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혁신 개혁이 좀 잘 될까 안 될까 좀 가늠해 보시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명함 처음 보면서 함자가 이근면이세요. 근면 성실하십니까?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름 때문에 제가 이름이 힘쓸 면을 사용합니다. 늘 힘써서 일하는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일을 맡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도 늘 새로운 조직이 만들거나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면 처음 파운더가 되거나 새 부서의 책임자, 초기의 책임자로서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초기의 책임자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좀 놀림 많이 받으셨겠어요. 근면 성실해야 돼 이러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도 일견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방송 출연한다고 일부러 옷을 평상시 안 입는 옷 입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어저께 입던 옷이고요. 오전에 국무회의 참석했던 옷입니다. 그래요? 네. 그 파란색 넥타이에 파란 와이셔츠에 노란 넥타이. 네. 이것도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이렇게 몸에 딱 맞는 피트한 그 쉿. 좀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늘 사람을 보는 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의 이것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 속에서 복장이 나오는 것이고 맞아요. 그런 의상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패션이라는 것도 생각의 단면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 남한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강력한 그 집에서의 그 패션 그 서포터들이 있습니다. 사모님, 따님? 뭐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죠. 안경테도 상당히 패셔너블한 안경테. 이거 작은 딸의 선물입니다. 그러시군요. 무슨 웬 옷 얘기를 하나 이러실 텐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패션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문화거든요, 그게. 예. 그런데 연세 좀 되신 분들, 특히 공직사회 그렇죠. 답답한 게 그 옷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근데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직무에서 오는 예. 남한테 튀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이상한 우리의 그 문화 이런 것들에서 오는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런 뭐 두 가지의 환경과 개인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 문화 같아요. 저는 혼자 딴 거 입으면 괜히 찍히고 막 이러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튀지 않아야 사는 그런 것을 떠나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한 걸음을 내딛어 주거나 어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는 네. 이런 사회로 이제 바뀌어 가겠죠. 복장 문화도 그거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저는요, 그 5글자 이름만 들어도 일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러시겠죠. 인사는 만사다. 또 말을 바꾸면 인사는 망사다. 인사 잘못하면 모든 게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혁신. 혁신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 혁신이라는 건 사실 혁명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정부 부처에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식직함입니다. 그럼요.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사는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정부의 인사 시스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인사 관리 시스템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다면 예. 광복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화에도 성공했고 예. 이 두 가지의 성공을 넘어서 이 다음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도 사람이었었고요. 지금도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람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세계와 경쟁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미래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또한 이 방법만이 우리를 세계 속에 영원히 영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점에서 인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지금까지를 어떻게 바꾸어서 미래 세계에 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인사와 혁신이라는 말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국민의 여망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희망하고요.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더 높은 그런 공무원들을 희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전문가 집단과 국민의 여망을 그대로 섞어 놓으면 뭐 인사혁신체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청렴하고 유능하고 또 전문성도 있고. 전문성이입니다. 예. 이제 인사가 어떤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한눈에 탁 보이세요? 한 3, 40년 하시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정도죠. 인사는 역시 사람의 마음과 그러게 말이에요. 집단의 성과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죠. 다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의 경험을 거쳐서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시계열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시계열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예. 조직 속에서의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성과, 집단의 성과, 그 집단이 어떻게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살아남아가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네. 이런 과정을 거쳐갔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천착할 수 있는 기회, 사람에 대한 그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어떻게 만족을 시키고 개인이 발전하는 성취를 이룩하고 그것이 집단 전체의 성과로 나타나고 하는 부분을 경험해 본 것들이 네. 꽤 많이 있게 되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공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떠다가 이렇게 인사 전문가가 되셨어요? 이제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해외 연수를 가서 과학기술을 배워서 최초에 도입한 엔지니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공학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제가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학공학. 예. 예. 근데 이제 그 공학적인 것을 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되는 예. 직무를 바꾸게 되는 동기로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는 그때 엔지니어였었습니다. 엔지니어로 예. 몇 년 하시다가 옮기신 거예요? 뭐 제가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이네요. 예. 어떤 계기로요? 그냥 내가 사람 좋아하니 인사부서로 가겠으니 아닙니다.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 동호회 활동이나 무슨 사원들의 모임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널리 알았는데 뭐 우스갯삼아 말씀드리면 사람을 뒤에서 봐도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누구네요? 뭐 이렇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알고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는 것 같다.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인사로 이제 전향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네. 처음 그 부서에 딱 배치돼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거 내일이다 싶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렵죠. 제가 있는 시절에는 뭐 하다못해 급여 계산도 주산을 가지고 수계산을 통해서 하던 시대니까는요.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일도 다행히 많고.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한미 합작회사였기 때문에 선진 시스템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선진 시스템을 일찌감치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됐고요. 또 이제 이 공학을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공학적 사고가 존재합니다. 또한 제가 인문학적인 어떤 그 소양이 좀 제가 원래 좀 책과 신문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약간 융합이 되는. 그래갖고 새로운 어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융합을 일찌감치 시작한 아주 일찍 것 같은, 실천하셨네요. 예, 그런 것 같은. 보통 인사 전문고 쪽 계열의 공대 출신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저희 있었던 곳에서도 제가 거의 첫 번째로. 그렇죠. 예, 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게 시너지를 일으켰군요. 그렇다고 공학적인 봅니다. 소양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시작해서 30몇 년입니까,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 37년을 했습니다. 예. 인사 분야로만 쭉.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마지막에 물론 이제 업무가 늘어나니까요. 예. 마지막에 기업에서 사장도 다 하시고 예. 이제 했습니다만은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계속 그쪽이 또 맞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흔히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 전공보다 적성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성, 적성. 예, 그 적성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성은 자기 직업이 될 수 있다. 전공은 학문일 뿐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학교육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소양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응용력은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관심 있는가 어떤 것을 잘하는가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적성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 인재 발굴이라든지 여러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보기에는 결국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기업에서도 옛날에는 총무과의 인사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총무과는 없지만 네. 인사 담당 부사장 사장들까지 있죠. 요즘은 영어로 HR 예.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이제 인사 부분의 성장이라는 것이 기업에서는 일찌감치 그 부분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 예. 그것의 중요성이
그다음에 모든 경영을 하신 분들이나 모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좋은 인재를 예. 잘 교육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서 집단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건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좋은 사람을 썼을 경우에 가져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이어진 것이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도 그런 좋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 정부와 경쟁하는 좋은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 좋은 실력을. 한